문서방의 아내는 오늘도 헛개비처럼 누워서 딸 용례를 찾습니다. 여보, 용례가 왔소? 용례 좀 데려다 주구려. 그런 아내를 문서방은 허망하게 내려다봅니다. 아무리 아내가 간절히 소원을 해도 용례는 올 수 없습니다. 딸 용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굶주린 배를 안고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가 없어서 문서방네는 중국 땅인 백두산 서간도의 가난한 촌락 빼허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서방에게는 17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있었습니다. 허기지고 고단한 이국살이였지만 딸 용례를 보면서 문서방 내외는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간도살이도 고국의 피폐한 삶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중국인 지주의 횡포는 극에 달했고 흉년이 들어 세금을 마련하지 못한 문서방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장훈이 빠삐야! 제발 살려줍시오. 제발 살려주시면 뼈를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 장구제 제발. 그러나 무자비한 인간은 문서방을 내팽개치고 그의 아내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니디 올리 애미네. 이 말은 너는 오늘부터 내 아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때 방에서 바느질을 하던 17살 된 딸 용례가 방에서 뛰쳐나와 인가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인가는 억센 힘으로 여리디 여린 용례를 덥석 안고 갔습니다. 에이구, 너를 이 땅에 데리고 와서 개같은 놈에게. 문서방 내외는 허둥지둥 달려갔고 낯빛이 파랗게 질린 흰옷 입은 사람들은 망연자실하여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더러 눈물을 보일 뿐이었지요. 어연히 제 걸음을 재촉하는 볕은 서산으로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인가의 손에 들어간 용례는 매일 밥도 안 먹고 어머니 아버지만 찾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액 더러운 놈, 되놈에게 딸 팔아먹은 놈. 동네 사람들은 되놈에게 딸을 팔아먹었다고 문서방을 흉봤습니다. 그러나 문서방은 차마 생목숨을 끊기 어려워 원수가 주는 땅을 파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문서방은 가슴을 치고 그 아내는 피를 토하였습니다. 보다 못해 문서방은 인가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단 한 번만이라도 아내와 딸 용례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저게 마지막 추국하는데 철천지 한이나 풀어야 하지 않겠소? 응? 한 번만 보여줘. 인가는 전당포 주인 마냥 앉아서는 문서방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담배도 주었지만은 끝내 딸 용례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거 적지만. 마당에서 한참이나 서서 무엇을 생각하던 인간은 돈 몇 푼을 문서방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더러운 놈의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는 못 이기는 것처럼 돈을 받아놓고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문서방은 부끄럽고 참담했지만 그대로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에그 용례야, 저게 웬 놈이, 에구 그 저놈이 용례를 깔고 왔네. 아내는 딸 용례를 부르다가 검붉은 핏덩이를 토하고는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이틀이 되던 날 밤, 그날은 바람이 몹시 불었고 밤이 퍽 깊었습니다. 문서방의 손에는 도끼 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휘스! 무진 바람에 하늘하늘 일어서는 불길은 어느새 인가의 집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문서방은 여러 사람을 해치고 가서 인가를 도끼로 찍었습니다. 문서방의 품으로 뛰어든 젊은 여자는 딸 용례였습니다. 용례야, 놀라지 마라. 나다. 아버지다, 용례야. 문서방은 거꾸러지려는 용례를 끌어안았습니다. 문서방은 딸을 품에 안으니 이때까지 악만 찼던 가슴이 스르르 풀리면서 독살이 올랐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이렇게 슬픈 중에도 그의 마음은 기쁘고 시원하였다. 하늘과 땅을 주어도 그 기쁨을 바꿀 것 같지 않았다.
그 기쁨은 딸을 아는 기쁨만이 아니었다. 적다고 믿었던 자기의 힘이 철통 같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요구를 채울 때 사람은 무한한 기쁨과 충동을 받는다. 그 붉은 불길은 어연히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처럼 하늘하늘 올랐다. 이 작품에서 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지배받는 자, 억눌린 자들의 저항과 맞닿아 있는데요. 인가의 뒤에는 중국이 있지만 문서방의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민을 지켜줄 정부도 하소연을 들어줄 관리도 없이 객지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우리의 선조들. 나라 잃은 소름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국민들의 삶을 파탄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겠지요. 작가는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해결되었을까요? 이렇게 불로써 지배받고 억눌린 자들의 서름과 한을 표현한 작품으로는 나도향의 벙어리 삼룡이와 김정한의 사하촌이 있는데요. 이 작품들은 다음 기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송의 호는 서해입니다. 그러니 최서해와 최학송은 같은 작가인 셈이죠.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여 빈곤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작품 속에 투영했고 나아가 독자들로 하여금 저항하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녹아있기도 합니다. 그는 8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0여 편의 작품을 창작했는데 주인공들은 대부분 가지지 못한 자들이었고 가진 자들에게 저항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념과 탈출기 등 그의 소설을 읽고 있노라면 비애와 슬픔이 가득 차오르기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아냈구나 그런 생각도 들지요. 문서방과 용례는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국 땅에서 중국인 인가의 집에 불을 지르고 인가를 살해한 그들 앞에 어떤 고단한 삶이 펼쳐졌을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100년 전 이토록 험난하고 고단한 길을 관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하여 문학을 읽기 정말 필요한 일이겠지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